오늘은 마이클 버리의 테슬라 평가와 캐시 우드의 거품론 반박, 엔비디아 시놉시스 계약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영화 빅쇼트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가 최근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다시 한번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마이클 버리는 테슬라가 실적 기준 PER 약 209배에 거래되고 있고, 이는 테슬라의 역대 평균인 94배, 그리고 S&P 500 평균 22배를 크게 웃도는 말 그대로 터무니없이 고평가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론 머스크 CEO의 1조 달러 규모 주식 보상 패키지로 인해 테슬라가 매년 약 3.6%씩 자사주 매입 없이 신규 주식을 찍어내면서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고 있다며 주주 가치가 계속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이클 버리는 테슬라 한 종목을 넘어서 AI 수요의 지속성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하면서 현재 기술주 전반이 과열과 밸류에이션 거품 구간에 들어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테슬라의 유럽 판매 흐름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연간 판매 기록을 다시 쓰며 여전히 강한 수요를 보이고 있지만,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등 다른 주요 유럽 시장에서는 신규 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 5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경에는 일론 머스크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 함께 유럽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 업체들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점이 복합적인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에서는 마이클 버리의 이런 의견을 단순한 비관론이 아니라 테슬라 투자에 대한 장기적인 리스크 경고로 받아들이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2025년 들어 테슬라 주가는 로보택시 런칭 기대 등을 바탕으로 약 10%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일부 월가 리서치 하우스들은 테슬라의 칩 자율주행 기술 진전을 이유로 테슬라를 여전히 필수 보유 종목으로 평가하면서 목표가를 상향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이 이어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테슬라가 세계 최고 가치 기업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내며 공매도 세력과 비판자들을 향해 공격적으로 반박하는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0.01% 하락한 430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실적 대비 209배에 달하는 밸류에이션, 기대가 아닌 실적 기반의 펀더멘털 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로보택시 에너지 등 실제 구현 시점과 매출 기여 속도를 냉정하게 점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캐시 우드가 최근 AI 랠리를 둘러싼 버블론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11월 말 아크의 마켓 업데이트 콘텐츠와 엑스포스트에서 AI 스토리는 이제 막 시작됐다, 우리는 첫 이닝에 있다는 표현을 쓰면서 현 랠리가 거품이라는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MIT 연구 등 일부에서 기업들이 아직 AI에서 뚜렷한 생산성 향상을 못 보고 있어 지금은 버블일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자, 캐시 우드는 이것을 과도기적 현상일 뿐 구조적 혁신은 이미 진행 중이라는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캐시 우드는 기업들이 AI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조직과 프로세스를 완전히 재구조화해야 하며, 이 전환 과정에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초반에는 비용과 혼란이 먼저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미국의 생산성 증가율이 대략 2%대 중반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향후 1년 내 AI 도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생산성과 실질 GDP 성장률이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아크의 빅 아이디어스와 AI 리서치에서는 AI가 향후 10에서 15년 동안 10조에서 수십조 달러 규모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소프트웨어만 놓고 봐도 2030년까지 약 13조 달러 수준의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장기 추정치를 제시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캐시 우드가 리스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CNBC와 각종 컨퍼런스 인터뷰에서 AI 버블 우려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금리 경로 변화 등으로 인한 일종의 리얼리티 체크, 즉 밸류에이션 조정과 변동성 확대는 각오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2025년 시장이 금리 상승과 장기 금리 재상승 시나리오에 노출돼 있는 만큼 고밸류 AI 테크주는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이는 구조적 성장 트렌드가 꺾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조정 국면은 장기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아크는 잘 알려진 것처럼 AI를 포함한 파괴적 혁신에 집중하는 ETF 운용사로 로보틱스, 에너지 저장, 블록체인, 멀티오믹스와 함께 AI를 포트폴리오의 핵심 테마로 두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캐시 우드는 AI 첫 이닝 발언과 함께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인프라 관련주, 코어 위브 등 AI 클라우드 인프라 플레이 종목들에 대한 매수와 비중 확대를 통해 장기 로드맵에 맞는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거래를 보면 엔비디아의 경우 11월 20일 이후 다시 매수하면서 약 1,700만 달러 규모를 아크에 담았고, 이후에도 추가 매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코어 위브 역시 11월 들어서 주가가 약 45% 급락한 이후에도 40만 주 이상을 추가 매수하며 아크 ETF 내에서 비중을 계속 키워가고 있습니다. 코어 위브는 3.94% 상승한 7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버블론 속에서도 캐시 우드는 AI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AI가 단기적으로 과열과 조정을 거칠 수는 있지만, 이를 구조적 사이클의 초입으로 보고 금리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오는 흔들림을 오히려 장기 투자를 시작할 기회로 해석합니다. 엔비디아가 시놉시스에 2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시놉시스 보통주를 직접 매입하면서 단숨에 시놉시스의 상위 주요 주주 중 하나로 등극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단순한 재무 투자가 아닌 공동제품 플랫폼 개발을 전제로 한 전략적 지분 참여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계약은 비독점적 계약으로 시놉시스는 기존처럼 다른 반도체, 빅테크 고객들과도 EDA IP 협력을 계속 이어갈 수 있고, 엔비디아 역시 시놉시스 외에 다른 EDA 벤더들과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양사의 협력 핵심은 엔비디아의 GPU,
AI 가속 컴퓨팅과 시놉시스의 EDA,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데 있습니다. 시놉시스 CEO 사신가지는 이번 협력을 전자공학과 물리학을 AI로 통합해 차세대 지능형 시스템 설계 복잡성을 줄이는 프로젝트라고 강조했고, 엔비디아 CEO 젠슨 황 역시 이번 딜을 엔지니어링 전반을 GPU, AI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전략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테크크런치와 로이터 등은 이번 딜을 두고 시놉시스가 기존 CPU 중심 EDA 워크플로를 GPU 중심으로 전환하는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평가하며 GPU 기반 시뮬레이션 검증으로 설계 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동시에 엔비디아의 지분 투자와 공동 개발 모멘텀은 최근 시장에서 제기되던 시놉시스의 IP 성장 둔화 우려를 상쇄하는 새로운 성장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독점 구조 덕분에 시놉시스는 폭넓은 고객군에게 엔비디아 GPU로 최적화된 EDA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1일 프리마켓에서 시놉시스 주가는 약 7% 급등했고 정규장에서도 약 4.9%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CNBC 등은 엔비디아가 시놉시스의 장기 성장 스토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투자자들이 받아들이면서 멀티플 리레이팅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현명한 투자가 되시길 바라며 더 나은 인사이트를 담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